평신도들이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성민원이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6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광명시청 기독신우회가 창립 29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평신도들은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교회 생활에 만족감을 느낄까요? 교회 선택에 관한 개신교인들의 동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지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20세 이상 개신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평신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집과의 거리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태신앙이거나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이란 이유가 17.7%로 뒤를 이었고 담임 목회자 설교가 17.4%, 부모나 가족의 권유가 13.5%였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에선 교회 선택과 정착 요인으로 목회자의 설교보다 집과의 거리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40, 50대는 목회자의 설교, 60대 이상은 목회자의 인격을 중시했습니다. 교회 만족도에선 예배 분위기와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배 분위기란 종교적 요인과 함께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인정받는 것이 교회 만족도를 높였다는 겁니다. 조사에선 특히 교회 이탈 현상에 관한 성도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설문도 있었습니다. 33%의 교인이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22%는 일명 가나안 성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될 의향에 대해서는 또 중직자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높게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교회에 정착하지 않은 떠돌이 신자, 나일론 신자가 떠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중직자들에게서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실제로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그런 경향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현상은 누구의 책임일까? 응답자 중 73.8%가 교회의 책임을 물었고 10.8%만이 떠나는 사람 자신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정 교수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에 대해 이른바 교회 반대 세력이란 비난이 있는 가운데 평신도들의 상당수는 이들을 떠나게 하는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단 교회가 함께 해결하려는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주련입니다. 군포제일교회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복지 사업을 위해 설립한 성민원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을 초청해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행사인 김윤주 군포시장과 군포시 기독교연합회 김인기 회장, 한장총 황수원 증경대표 회장 등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자원봉사자 선서식이 진행됐습니다. 후원으로 힘써준 군포 개인택시조합 박종기 조합장과 카이로스 FCA 정희씨 대표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성민원 권태진 이사장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소외이웃을 섬기는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교육부는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대한민국 교과서라고 밝혔는데요.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측에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상세하게 기술하거나 한국전쟁의 책임이 북한의 불법 남침임을 강조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선 이른바 건국절 사관과 박정희 정권 미화 등 보수 진영의 주장이 반영됐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필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사 지필진 중 현대사 전공자는 없고 과반 이상이 뉴라이트 계열인 한국현대사학회나 교과서 포럼 출신으로 편향된 역사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현재 전국의 교원 및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역사 논쟁의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를 우려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7%, 내년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OECD는 내년도 한국 정부 지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세계 교역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개혁을 단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간 3%대로 낙관적인 예상을 내놨던 OECD가 2%대 중반의 전망치를 제시한 점은 다소 충격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점차 악화되면서 향후 경제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내년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가 최대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321개 공공기관의 내년 신규 채용 계획을 집계한 결과 19,862명을 뽑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계획보다 1,300여 명 많은 수준입니다. 내년 신규 채용 인원이 많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전력이 1,2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50명, 서울대학교병원이 873명 등입니다. 정부는 인력 증원,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여력을 확충하는 한편 내년 신규 채용이 계획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전국적으로 5만 가구의 새 아파트가 분양될 거란 소식입니다. 부동산 114는 이달보다 38%가량 늘어난 55,087가구가 다음 달 분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한 분할 상환과 소득심사 강화 등의 규제가 시행되면서 연내 분양을 앞당기려는 물량이 더해져 연말에 신규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최근 청약 열기가 시들해지고 있어 이달 말 진행되는 분양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도권의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 907가구로 이달보다 4.2% 감소하고 지방은 3만 4,180가구로 89.6% 증가할 전망입니다. 독일 정부가 전 나치 친위대원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판결했습니다. 아우슈비츠 경비원으로서 30만 명의 학살을 방조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독일의 연방대법원은 올해 95살인 오스카우 그르닝에 대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집단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방조한 전 나치 친위대원에 대해 이와 같은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르닝은 2차 세계대전 나치가 폴란드에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비원으로 2년간 있으면서 수용자들의 짐을 압수하고 금품을 계산해 독일로 보내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6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교회협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에 힘써 교회 자신을 개혁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5회 정기총회가 성료했습니다. 예장통합과 기감, 기장, 구세군, 성공회 등 회원교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선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가 신임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조 대주교는 한국정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연합기관 대표에 올라 큰 영광이라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Λοιπόν, με τη βοήθεια του Θεού και με τη συνεργασία όλων στο NCCK θέλουμε να καλλιεργήσουμε αυτό το πνεύμα της ενότητας. Να πάμε να συναντήσουμε όλους τους ανθρώπους, τις άλλες οργανώσεις, να τους μιλήσουμε. Η γνωριμία είναι και η επαφή πρόσωπο με πρόσωπο έχει μεγάλη σημασία. 한편 이번 총회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총무정년 연장의 건은 큰 이견 없이 통과되면서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지난 선거 과정에서 현 김영주 총무의 연임을 놓고 교단 간 논란이 일었던 만큼 총무 후보는 정년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교회협은 또한 헌장 개정을 통해 연합기관 대표와 당연직 위원, 청년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늘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내슈라를 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현 시국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비상시국 대책회의 회기를 1년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청 기독신우회가 창립 29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신우회원들은 광명시를 선교 중심 도시로 만들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장 소강성 목사는 신우회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직장을 섬기고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모범적인 직장 생활을 통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신우 회원들은 드러나지 않는 작은 곳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진정한 일꾼들이라며 지난 29년 역사를 발판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신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7년 설립된 광명시청 기독신우회는 1981년 시로 승격한 광명시와 역사를 함께하며 기도로 동역해왔습니다. 신우회장 백이수 집사는 앞으로도 거룩한 광명시를 만드는데 기도로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김주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북한 외무장관이 스웨덴 대사와 만나 한국계 캐나다 시민인 이면수 목사의 석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 활동을 하던 임 목사는 2015년 구호 활동을 위해 북한에 방문했다 체포됐습니다. 북한 정부는 임 목사가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위장해 종교를 무기로 북한을 몰락시키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다며 강제노동과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올 1월에는 약 12만 5천 명이 임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온라인 진정서에 서명을 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국무총리에게 임 목사의 석방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내각이 갑부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 입각이 유력한 인사 중에는 자산가가 상당수라고 보도했습니다. 교육장관으로 내정된 베시 디보스는 가족 자산이 한화 약 6억 원, 주택도시 개발장관으로 거론되는 벤 카스는 자산이 약 307억 원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100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이 내각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들의 자산을 모두 합치면 트럼프 내각이 보유한 자산 가치는 약 4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당선인이 불평등한 경제체제에 불만을 가진 평범한 근로자들을 공략해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정작 월가로 대표되는 갑부들로 주변을 채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선 재정계 유착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근 크리스천 인권기구가 중국에서 기독교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 적출 실태를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법 장기 적출을 고발한 당사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캐나다 국무장관인 데이비드 킬고와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입니다. 이들은 중국에선 매해 6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장기 이식 수술이 시행된다며 수많은 장기 이식에 사용되는 장기의 출처는 재소자 대상의 강제 적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제인권단체는 불법 장기 적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는 이미 오래전에 시행됐어야 한다며 이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파키스탄 법원이 크리스천 부부를 살해한 무슬림 남성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을 구형받은 무슬림 남성들은 지난 2014년 크리스천 부부에게 코란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씌워 산채로 가마에 가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26세 사자드 마시와 임신 5개월이었던 아내 샤마입니다. 당시 살해 현장에는 가해자 5명과 함께 수백 명의 무슬림들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경찰들이 103명의 무슬림을 연행해 기소했으나 파키스탄 당국이 이들 중 90명을 석방했습니다. 샤마의 아버지는 이 중 5명에게만 사형이 구형되고 8명이 2년형을 받은 것은 무슬림들에게 관대한 파키스탄 사법 체계를 극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쿠바 사회주의 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향년 90세로 타계했죠. 피델 카스트로는 1950년대 공산혁명을 주도해 지난 반세기 동안 구소련식의 공산 정권을 유지해왔는데요. 카스트로의 타계 소식에 미국에선 쿠바가 자유를 되찾았다며 평화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의 타계는 쿠바 내 교회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바는 작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1,400여 개의 교회를 압류하거나 붕괴하는 등 강도 높은 교회 탄압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쿠바 내 교회에선 카스트로의 죽음이 쿠바 종교계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정치권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국정화 역사교과서에 대해 이번 역사교과서는 한국기독교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엔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선교사의 활동이란 항목이 설정됐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엔 3.1운동에 앞장선 것과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하는 내용 등이 기술됐습니다. 다음 달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영국 태생의 캐나다 의학자 겸 신학자인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 내한 10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누구보다 애쓴 34번째 민족 대표로 불립니다. 주최 측은 스코필드 박사 100년을 기념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다음 달 1일 시각장애인 전문 전시 공간 S갤러리를 오픈합니다. S갤러리엔 시각장애인 대체도서, 촉각교재, 촉각명화 등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용구 및 학습교재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